아니 그 중학교 때 기억나지? 중학교 때 뭐지 평균 어떻게 구했더라? 중학교 때 평균 평균을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있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를 구해 이렇게. 분산은 어떻게 구했더라? 그 별량을 각각 평균을 빼고 그걸 뭐라 불렀더라? 편차. 그렇지.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것들이 편차 제곱 편차. 그래서 얘는 뭐야? xi 마이너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거든. 알겠니? 편차 제곱에서 제곱을 다 합치고 그걸 n분의 1로 보면 그걸 분산. 알겠니? 편차 제곱을. 그다음 편차의 특징은 뭐가 있지? 편차의 말 나온 게 편차의 특징은 뭐가 있지? 편차의 총합은 뭐가 되지? 이 총합은 항상 뭐가 되지? 그렇지. 여기서 맞지. 그럼 그렇지. 편차가 양수면 뭐야? 평균보다 별량이 평균보다 크다는 거고 맞지? 별량 뭐 기본인데 그냥 별량이 평균보다 크다는 거고 맞지? 편차가 0이면 별량하고 평균이 같다는 거고 편차가 함수면 별량이 평균보다 더 작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도수분 부표에서 평균과 편차 이게 그 중3 거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이제 뭐야 도수에 해당하는 도수가 그러니까 별량의 x1에 해당하는 도수가 f1이고 이게 별량이 되고 이게 도수가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네 학교 시험도 보면 너네 학교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별량이 9개밖에 없지. 1등급부터 몇 등급? 9등급. 그리고 1등급이 내 몇 명, 2등급이 내 몇 명, 3등급이 내 몇 명. 이거지. 뭐 점수가 몇 점이다 사실 안 중요하잖아. 등급이 중요하잖아. 그게 이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별량에 해당하는 도수. 그러면 1등급이 몇 명, 2등급이 몇 명, 3등급이 몇 명 하면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 알겠니? 이게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결국은 이게 뭐야 별량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이 별량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별량의 총합은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i가 1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생략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문제 따라 이게 1부터 n일지 아니면 뭐 3부터 뭐 100까지일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도수를 총 다 합치면 되지. 그럼 얘는 뭐야? 편차 제곱의 도수 곱한 거의 총합. 역시 뭐야? 뭐의 총합이지? 편차의 총합이지. 편차 제곱의 총합이죠, 맞죠? 편차 제곱의 총합은 총도수 나오는 걸 우리 분산이라고 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분산은 그 뭐냐면 편차 제곱의 뭐야? 평균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분산은 뭐라고? 여기서 적어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 노트에 적혀 있죠. 혼동할 우려가 없는 한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 수학하고 문제 푸는 수학이 다른 게 이거지. 면접에서 분산이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는 그게 단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한데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게 분산이죠.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마나 흩어졌냐. 왜냐면 잘 봐. 자료들이 평균에 많이 다 모여있다 쳐보자. 그럼 분산값이 편차값이 당연히 뭐하게 작겠죠. 그럼 분산은 뭐야? 작겠죠, 맞죠?
그러니까 분산이 작다는 거는 무슨 자료들이 평균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쌤은 항상 뭐라냐면 분산은 컨디션이라 생각하거든. 우리가 컨디션이 좋다는 거는 분산이 적다라는 뜻이고,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뭐야?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맞잖아, 들쭉날쭉. 그래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을 국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분산을 생각해 보면 좀 운동선수 입장으로 보면 기복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아는 것들의 모임을 해서 우리가 분산을 삼포도의 일종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런 게 안 중요하다. 문제 풀 때는 그냥 편차 제곱이 편차. 그래서 분산의 변형식제는 한번 증명해서 잘 나오니까, 분산은 원래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얘를 정리를 요거 그냥 다 생략할게. 아이가 이렇게까지 알겠지? 이렇게 될까요? 맞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될까요? 맞지? 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는 엄청 중요한 건데, 엄청 중요한데 얘를 우리가 나중에 적을 때 어떻게 정했냐면 x의 평균이라 해서 x의 평균 이래 적거든. 되겠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2x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가 이번에 수학 시험을 쳤는데 너무 애들이 못 쳤더라고. 1등이 40점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쌤이 이제 너네한테 야, 너네 받은 점수 2배가 이제 진짜 점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별량들의 모든 값을 2배 해버리면 평균도 몇 배 돼버려? 2배 되겠지. 3배 하면 평균도 몇 배? 3배. 맞지? 마찬가지로 별량 값을 모두 제곱해버리면 평균도 어떻게 되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의 평균이라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제곱의 평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냈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금은 이제 이래 적기는 했어. 이렇게 그냥 적기는 했어.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가 뭐지? 얘가 요게 평균이지. 맞지? 그 평균을 우리가 적는 방법이 봐봐. 우리 벡터에서 벡터는 안 배웠네. 벡터 말고 우리가 배운 건 뭔가 정확하게 표시하고 적어야 하는 게 맞지? 아.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냥 뭐의 평균이라는 걸 굳이 표시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내가 니한테 만약에 자료가 니밖에 없어. 그러면 니 평균 몇 점이냐면 니 평균을 물어본 거야, 얘가. 근데 만약 20개하고 니하고 같이 있으면 니 평균 몇 점이냐 이래 물어보면 50점, 니 평균 몇 점이냐는데 40점 막 이렇게 했다 치자. 맞지? 그러면 누가 50점이고 누가 40점인지 헷갈리잖아.
그때는 어때? 상은이 평균 몇 점이냐? 수목이 평균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 이가. 그러니까 네 혼자 있으면 그냥 평균 몇 점이야 이래 물어보면 끝인데 자료가 두 개 이상 있으면 뭐야? 네 평균 몇 점이야 이래 물으면 그게 네 평균인지 수목이 평균인지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구분 지으려고 x의 평균이라 해서 우리가 평균을 EX 이래 표시하거든. 근데 얘가 자료가 x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굳이 x의 평균이라고 뭐 구분을 해야 되냐? 그냥 평균 이러면 그냥 당연히 x의 평균이겠냐?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원래는 요게 x의 평균인데 평균을 간단하게 우리는 m이라고 표시해. m. 알겠니?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는 에버리지 할 때 평균이고 여기는 민이 우리가 평균값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m이라 하면 얘는 빼기 2m의 제곱에서 얘는 도수를 다 합친 게 n이잖아.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n 없어지잖아, 맞지? 더하기 n 제곱. 책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책에는 요렇게 지금 적혀 있는 거야. 알겠니? 이래 적혀 있잖아 지금. 맞잖아. m 제곱 2배에서 m 제곱을 더하니까 맞냐?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얘는 뭐 x 제곱의 평균에서 뭐야? 평균을 뺀 거랑 똑같다고. 평균의 뭐야? 제곱을 뺀다. 그래서 분산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훨씬 편해. 왜냐면 편차들은 구해보면 편차들이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편차들이 뭐야?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도 많으니까 이거 맞지?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하는 게 빠르다고 알겠지? 자, 근데 이걸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은 없는데 얘는 보통 또 뭐라고 표시한다고 했어? m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책에 보면 보통 분산은 이렇게 꼭 좀 외우고 있어. 알겠지? 여기서 요렇게 흘러가는 거 이걸 까먹지 마. 이걸 안 까먹으면 지금 우리 거의 8장까지 끝난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표준 편차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잖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통계는 사실 수치적 단위가 있는 자료들의 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수학 시험을 치거나 뭐 시험을 치면 그 시험이라는 거는 단위가 있잖아. 점이라는 단위 맞지? 그럼 평균도 몇 점이라는 단위가 똑같잖아. 그럼 실제 분산을 구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도 점이거든. 근데 편차를 제곱하는 순간은 점 제곱이 된다고 단위가. 그럼 분산은 네가 구하고자 하는 자료의 자료값의 그 단위가 제곱이 된 거라고 알겠니? 그럼 실제 네가 구하고자 하는 그 자료들의 스케일하고는 달라졌다고. 스케일 통일하려고 분산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스케일 통일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건 거지. 뭐 이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환율. 외국 여행 가봤잖아. 내가 외국 여행 가보면 뭐 환율이 일본 여행 가보면 엄청 물건이 싸 보이잖아. 왜냐면 다 1,000원, 2,000원, 막 1,000엔 우리나라 이거 10만 원인데 이거 만 원밖에 안 하네. 근데 알고 보면 만 원이 1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보면 분산은 제곱에서 구하는데 그 네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의 제곱배가 되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졌다고. 단위 통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알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 뭐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네. 네가 학교가 앞에 있는 너무 쉬우니까 알겠지? 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문제잖아, 맞지? 계급의 중앙값을 계급값이라고 외워봤죠. 평균은 어떻게 보죠?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평균이죠, 맞죠? 자, 그다음 분산을 구할 때는 얘는 저 평균이 아까 뭐야? 구했던 75래.
평균이 75니까 그 편차가 이쁘다고. 얘는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10이고 플러스 20이잖아. 그럼 편차 제곱에 도수 곱한 거가 더 편하다고 알겠니? 그걸 충도수로 나누면 분산이 되고 거기를 주시면 약이 되고 맞지?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평균을 보였는데 평균이 만약에 69.5다 아니다 67.3이다 이러면 이 편차 구하면 편차가 지랄 같잖아. 그거 제곱하면 더 힘들잖아. 차라리 그럴 때는 뭐야? 요거 제곱해서 요거 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요거 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요거 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요거 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요거 곱한 걸 30으로 나누면 그게 제곱의 평균이야. 거기서 평균 제곱 빼는 게 훨씬 편하다. 그게 이거다. 문제 이해되니? 아까 설명하니까 조금 무슨 말인지는 아는 것 같은데 난해한 표정을 짓더라고. 문제 이해되니?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분산이야. 근데 분산을 시그마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도 표시가 되잖아.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종류인데 상황에 따라 편차를 구해서 분산을 구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받는 게 편할 때도 있다. 이거니까 알겠니? 영어할게. 8-2번 별표 치세요. 이게 그냥 시험에 그냥 이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증명이 일반고에서는 무조건 나오는데 가공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낸다고 시간 투자할 필요 없는데 뭐냐면 우리가 x의 분포를 구했더니 첫 번째가 평균이 m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산은 분산인데 보통 분산을 간단하게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해. 알겠니? 시그마.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시그마의 x 이거 표준 편차. 간단하게 그냥 얘도 안 나오니 이렇게 한다고 알겠지? 표준 편차가 뭐냐면 스탠다드 데리베이션이거든. 스탠다드 하면 S잖아. S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소문자 S를 쓰는 수학적인 그 기호가 굉장히 많다고. 예를 들면 위치도 보통 S라고 쓰고 그다음에 높이도 보통 사이트 칸에서 S도 많이 쓰고 물리에서도 S 많이 쓰고 근데 정확하게 힘과 FS가 단위가 무슨 뜻이지? 거리 곱하기. 그렇지. 그러니까 위치할 때 S 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S라 쓰면 이 S가 거리를 의미하는 S인지 아니면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S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의 S는 그 그리스 문자로 써.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의 소문자야. 알겠니? 그럼 이게 표준 편차라 했잖아. 그러니까 대문자 시그마는 합세 기호고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분산에서 뭐 쉬운 게 표준 편차야?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하면 분산입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분산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면 AB의 X 더하기 B의 분포야. AB의 X 더하기 B의 분포야. 그럼 얘는 첫 번째가 E의 AX 더하기 B는 얘는 A의 EX 더하기 B. 두 번째가 분산의 AX 더하기 B의 분포는 A 제곱.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요 옆에 적어야 되는데 그냥 분산하고 이런 같이 보면 되니까 이거의 분포는 요렇게 보자. 이거의 분포는 이거라고 보면 되잖아. 맞지? 이건 증명 때 필요하니까 증명하니까 얘는 뭐야? 절대값
상윤아 산포도는 있잖아. 평균으로부터 뭐 한 정도? 흩어진 정도야, 맞지? 그러니까 산포도는 무조건 양수값이야. 음수값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산포도는 그냥 뭐냐면 그러니까 산포도에서 그 편차는 방향을 알 수 있어. 만약에 편차가 양이면 평균보다 크다. 편차가 음이면 평균보다 작다. 근데 산포도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할 때 제곱의 편차를 하니까 편차를 구하기 때문에 그 뭐지 걔가 그 위치가 그러니까 산포도가 1인데 그게 평균보다 커서 1인지 평균보다 작아서 1인지 그거는 구분 안 돼. 알겠니? 그냥 그러니까 산포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뭐냐면 밀고 요번에 수학시험 평균이 40점이래. 아니 30점이래. 근데 경남과학부 수학시험 평균이 뭐야? 30점이래. 그 밀고나 경남과학부나 뭐 똑같은데 막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밀고는 산포도를 구했더니 한 10점이래. 그 말은 뭐냐면 30점에서 40점하고 20점 사이에 존나 많다 이 말이야. 근데 경남과학부는 산포도를 구했더니 뭐야? 25점이래. 그러니까 뭐야고 똑같은 평균이지만 경남과학부는 잘하는 애들은 존나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산포도가 그러니까 너네 학교는 산포도가 큰 축에 속하는 거지. 알겠니? 원래는 그 뭐지? 원래는 그러니까 너네 학교는 너네 학교는 산포도가 작죠. 밀고가 산포도가 훨씬 크죠. 밀고는 잘하는 애들 겁나 잘하고 못하는 애들 거의 빵점이니까 8점 이러니까 8점 막 이러니까. 근데 너네 학교는 그냥 존니 잘하는 애들 한 몇 명이 있노? 내가 봐도 이 수학 너무 잘한다 이런 애들 한 몇 명? 그 10명 하고 그러면 반대로 뒤에 10명 존니 못하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마음만 먹고 왔다 갔다 계층이든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학교가 100명이 있으면 위에 10명 밑에 10명은 80명은 전교 80등에서 전교 11등까지 계층이든 가능하거든 너네 학교. 맞지? 내 말 거짓말. 밀고는 절대 안 돼. 밀고는 80등에 20등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왜냐면 20등도 어차피 공부 안 해서 20등인 거고 80등도 어차피 그러니까 사전이 네가 받은 점수가 등수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네가 공부한 점수 엄마나 그러니까 경남과학고를 모르는 애들은 공부를 했는데 왜 그 점수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밀고는 한 20등 안에 드는 애들은 공부한 거야. 근데 30등부터 전교 꼴찌까지는 공부 1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 들었을 때 좀 속상한 게 있는데 학원을 안 다녀도 그 점수는 나오는 애들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런 게 우리가 그 뭐지 산포도가 크다고 해야 돼. 왜냐면 30등하고 100등하고 맘먹으면 100등이 30등 될 수 있고 알지? 네가 학교는 될 수 있는데 밀고는 못 되잖아, 맞지? 뭐 대가리가 정해졌으니까. 알겠니? 그런 거는 이제 산포도가 거의 움직임이 없을 거야. 근데 네가 학교는 시험 칠 때마다 뭐 존나 잘하는 애들 몇 명 보고는 좀 고정돼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이 변동수가 많잖아. 그럼 변동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변화가 많다는 것은 산포도가 크다는 거야. 산포도가 크다는 거니까 너네 학교 같은 경우는 등수 변화하는 거야. 그러면 학교 시험 칠 때 평균도 중요하지만 왜 표준 편차가 중요하냐면 어떤 A 학교하고 B 학교를 비교했는데 평균이 비슷해. 이 학교들이 평균이 막 비슷해. 근데 표준 편차가 이 학교가 좀 더 커. 그러면 이 학교가 시험이 뭐가 하는 거야? 변별력이 높다고. 왜냐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변별력이 높지. 그래서 그 판단 아예 쓰는 거야.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번부터 증명해버리면 쌤 저거 쓰신 거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증명될 거야 지금. 그거 안 적혀져 있니? 이제 다 적혀 있잖아. 자, 증명은 이거랑 똑같은 건데 자 평균 이거야 맞지? 자 이거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되는 아이가 읽을 테니까 생각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지?
A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A의 평균 맞니? 그 다음 B가 N개인데 N 곱하니까 B 이렇게 되겠지. B가 N개인데 N 그러니까 이건 B가 N개 BN 맞냐? 네. 자, 두 번째 편은 분산. 자, 분산은 이제 이렇게 좀 표시 한번 해줘. 분산은 편차 제곱이 뭐야? 평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편차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런 의미가 되겠지, 맞지? 난 최대한 줄여서 안 적고 다 적어줘야지. 그럼 얘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알니? 얘랑 얘 없어지니까. 맞지?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분산이야. 그러니까 분산 A의 X배 더하기 B의 분산은 그냥 원래 분산의 뭐야 A지. 알겠니?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그거 평균 점수가 너무 낮았다고 너무 낮아갖고 모든 애들이 점수 2배의 10점을 더해줘. 그럼 평균이 뭐야? 2배의 10점 더해주겠지. 근데 분산은 뭐야? 모든 학생한테 10점을 다 더한다 해도 다 더한다 해 더해준다고 3%가 달라지는 안 달라져. 안 달리잖아. 근데 모든 학생한테 2배를 해주면 3%는 달라져야. 니하고 20점 차이 나는 애가 니하고 40점 차이 나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겠지? 근데 분산은 처음부터 구할 때 뭐야? 단위가 제곱에서 구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제곱이거든. 알겠니? 그럼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무슨 제곱은? 양의 제곱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럼 루트 안의 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 절대값 해결됐죠? 궁금증 맞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 해결됐죠? 아까 이 궁금 넘어갑시다. 자 이제 확률 변수 확률 검토 그냥 이제 요게 이제 중학교 거 복습한 거니까 맞지? 이 시험에는 있잖아 이런 용어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근데 혹시나 또 면접이나 이런 데서 작년에 작년에 내가 조금씩 준원이 다행히 대학을 잘 갔지만 작년에 내가 좀 아쉬웠던 게 작년에 카이스트에서 확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네. 지금까지 준원이 시험 잘 치니까 아니 못친것 같다고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럴까? 우리 쌤 우리 그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우리 확통만 공부했는데 확률이 많이 아예 미적분만 공부 안 했는데 확률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막 이러더라고. 근데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어서 뭐냐면 확률 변수인데 나는 그냥 쉽게 이렇게 외워. 나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확률을 뭐야 변화시키는 수. 근데 이게 잘못된 말이야. 그냥 내가 쉽게 외우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냥 정확한 뜻은 아니야, 알겠지? 그럼 확률 변수는 쉽게 말하면 요거는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f가
x에서 y로 변하는 함수인데 이 y 값 이게 확률이야. 이게 확률이라고 확률. 그럼 이 값의 달라짐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질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 값에 따라서 확률이 변화시킨다 이거 맞지?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 나는 이렇게 외웠다고. 근데 정확한 뜻은 이게 아니야. 정확한 뜻은 좀 이따 설명 다 할게 알겠지?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잡아놓으면 뭔가 문제 풀 때 애매한 게 좀 없어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나는 그냥 확률을 변화시키는 함수의 정의역을 확률 변수라고 나는 이렇게 외우고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해놔. 쌤 알겠니? 정의역이 결국 확률을 변화시킬까 맞지? 근데 확률 변수의 정확한 뜻은 이거야. 어떤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의 하나의 실수로 대응시키는 걸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가 동전을 두 개를 던진다 치자 알겠지?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고 하면 앞면이 0개 나올 수 있고 맞지? 앞면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한 개 나올 수 있고 앞면이 뭐야? 두 개 나올 수 있지. 앞면이 0개 나온다는 말은 다 DD 나오니까 4분의 1이지 맞지? 네. 앞면이 한 개 나온다는 거는 4분의 2잖아 맞지? 2분의 1도 적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알겠지? 앞면이 두 개 나온다는 건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뭐야?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에 대해서 잘 봐. 각 근원 사건인데 동전 두 개 던지니까 앞면 맞지? 앞면 뭐야?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럼 이거 앞면은 숫자 2에 대응시킬 수 있죠. 앞면 뒷면 앞면은 숫자 1에 대응시킬 수 있죠. 그죠? 뒷면은 숫자 어디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0이지 맞지? 이 말들이 근원 사건이잖아 맞지? 네. 이 근원 사건들이 얻는 숫자에 대응이 되지 맞지? 그때 이 숫자들은 뭐야? 확률 변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근데 결국 이 숫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야? 4분의 1이잖아. 네. 이 숫자에 해당하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네. 이 숫자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야? 4분의 1이잖아. 맞지? 네. 그럼 각각의 숫자마다 확률이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그냥 확률이 변화시키는 수다 이렇게 그냥 빨리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읽어볼 때 어떤 시에서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거 맞잖아. 얘들이 각각의 근원 사건이잖아. 네. 이 근원 사건의 실수 2를 대응시켰고 이 근원 사건의 실수 1을 대응시켰고 이 근원 사건의 실수 0을 대응시켰잖아. 맞지? 이때 이 실수들을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내가 니한테 묻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좀 뭐랄까 좀 알겠는데 애매하다는 느낌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해본다고. 그냥 확률을 변화시키는 수 이렇게 외우는데 근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적어라 하는데 이래 적어버리면 그건 안 되지. 왜냐면 책에 이래 적혀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냥 정확한 뜻은 이런데 정확한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상윤이는 어차피 수학과를 가지 않을 거고 어차피 수목이도 당연히 안 갈 텐데 이런 걸 볼 때 내가 무슨 생각 드냐면 수학은 진짜 어느 정도 암기는 100%다. 이거는 암기하지 않고서야 이 내용을 뭔가 딱 떠오를 수는 없을 것 같아. 쌤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을 하나의 실수로 대응시킨 것을 확률 변수로 한다. 외우지 않고는 저걸 적을 수 있을까? 외우지 않고는 저걸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네가 시험 친 거에서 그 미적분 넘어갔다는데 미적분 보니까 내가 꼭 다시 해봐라 했는데 네가 나왔던 그런 게 평균값 정리고 시그마로 이렇게 표시됐는데 그게 아마 적분으로 아마 바뀌거나 미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이더라고. 그런 거는 외우지 않고서야 그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서 엄청 잘하는 애들도 분명히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지가 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내 생각이 알겠지?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확률 변수가 무슨 뜻인지를 배우는데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확률 변수가 뭔지도 알겠지? 그럼 확률 변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이산확률 변수가 있고 이산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확률 변수. 알겠니? 다 적으면 참 좋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오늘 배우게 된 이산확률 변수가 뭐냐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 셀 수 있는 거. 이산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셀 수 있다는 뜻이야. 이산이 한자말로 셀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그 경우의 수라고 안 해. 대학교는 이산 수학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산이 셀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는 유한계거나 자연수로 셀 수 있는 걸 이산확률 변수라. 그럼 왜 자연수 유한계가 아니고 셀 수 있는 걸 했냐면 그냥 확률 변수 x가 이런 거일 수도 있어. 동전을 무한 번 던질 때 x가 나오 p x의 변수로 가면 걔는 0부터 무한대까지잖아. 근데 결국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계속 세알릴 수는 있잖아. 맞지? 수는 끝이 없어서 네가 죽기 전까지 다 못 세알리지만 어제 내가 집에서 너무 심심해갖고 유튜브에 미쳐가지고 수학인강을 왔는데 어떤 쌤이 이러더라고. 사람의 수명이 무한하다면 수도 끝까지 세알릴 수 있지 않겠나요? 근데 사람의 수명보다 수의 수명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알릴 수 없다. 굉장히 좀 멋지게 설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수는 끝이 없다는 게 만약 우리의 수명도 끝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수를 세알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 거야.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살리고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그래 될 수가 없잖아. 셀 수 있는 걸 이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셀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야 오늘 그 셀 수 없는 건 뭐야 강수량 이런 걸 어떻게 생겼냐. 비가 오니까 갑자기 경우에 강수량은 오늘이 10mm인데 오늘이 만약 10mm인데 내일 갑자기 뭐야 20mm 바로 가는 거야. 아이가 10부터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수가 실수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그럼 이산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미 다 배웠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거 전부 다 이산확률 변수야. 우리는 별량이 그냥 n개인 걸로 다 구했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확률 분포인데 이제 이게 별량이 이렇게 n개가 있는 거 이산확률 변수가 올라, 알겠지? 그럼 아까 보수 분포하고 확률 분포하고 차이점 뭐냐면 확률 분포는 이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중학교 때 상대도수 분포표 배우잖아요. 상대 도수 분포표 배우죠. 알겠니? 그러니까 상대도수 분포표는 도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대응시키는 걸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해요. 맞잖아. 도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대응시키는 걸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 P1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F1 X1에 대응하는 F1에서 총도수를 나눈 게 P1인 거죠. 맞죠? X1에 해당하는 도수가 F1이었잖아. 네. 근데 그걸 총도수로 나누면 P1. 즉 상대도수는 확률인 거지. 그 다음 얘도 뭐야? 얘는 뭐야? F2를 뭐야? 총도수로 나누는 게 P2가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뭐야? F3를 뭐야? 총도수로 나누는 게 P3가 되겠지. 맞지? 맞지?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나는 얘의 수가 변함에 따라 뭐가 변하니까 확률이 변하니까 확률을 변화시키는 수라 해서 확률 변수 나는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렇게 변수들이 셀 수 있잖아. 지금 몇 개라고 잘 알려져. 이런 걸 이산확률 분포라고 불러. 이런 걸 이산확률 분포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는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시하겠는데 우리가 PX에서 XI 의 확률값을 간단하게 PI라는데 이 값을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이게 하나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 해서 확률 함수라 불러. 무슨 확률? 확률 함수. 근데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속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는 이름이 달라.
이산일 때는 확률 뭐야? 질량 함수라고 불러. 그다음에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 연속은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 맞지? 이게 한글로 해석을 좀 그렇게 해서 그래. 한글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게 와닿지 않는데 왜 원서로 보면 되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한글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밀도라는 것은 좀 빽빽함이잖아. 밀도는 갑자기 내가 과학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밀도는 기체가 딱 모여 있는 그거잖아. 이 기체가 불연속적으로 있지는 않을까, 아이가. 그래서 연속 확률보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고, 알겠니? 우리가 질량이라는 거는 하나 두 개씩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적이라서 확률 질량 함수 이런 용어로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상형분포는 이제 불연속적이니까 표나 그래프 또는 함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알겠니? 네. 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표로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값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끊어서 생각해 줄 수 있다. 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확률 질량 함수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맞지? 확률이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당연히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값을 가지고 맞지? 그럼 확률 질량 함수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맞지? 그다음에 xi부터 xj까지 확률의 총합은 시그마 pk가 i부터 j까지 가자. 맞지? 그래서 이 쌤이 대학교 2학년 때 기억하는데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고 이랬는데 대학교에서는 이게 확률의 정의야. 확률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함수값이 0부터 1까지 가지는 함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 함수값들을 다 더하면 항상 1이다. 그 다음에 특정한 함수값에서 특정한 함수값의 총합은 거기서 끝까지의 함수값들을 다 더하면 된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다 확률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게 뭐야? 퍼센트가 이거잖아. 퍼센트는 0부터 100%까지 있지. 모든 가능성을 다 더하면 100%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래요. 이게 확률이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학생한테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확률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행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걸 확률이다 이래 돼 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확률의 정의가 이래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데 그 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로 나타내는 걸 확률이다 이래 적혀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내용이 결국 요걸 풀어서 줬 거야. 그러니까 확률의 정확한 의미는 당연히 0과 뭐야? 1 사이에 있는 어느 함수의 값이고 맞지? 그 함수 값들을 다 합치면 그 확률 이가는 결국 확률의 총합이죠.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1이 된다는 거지, 맞지? 맞지? 네. 그다음에 특정한 거 xi부터 xj까지 확률을 나오면 i부터 j까지 그냥 확률 값을 다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지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진짜 쉬워. 아무것도 아니고 그만큼 용어만 잘 기억하자고. 먼저 용어부터 확실하게 하자.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지는 시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로 할 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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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t, t의 근원 사건 4개로 이루어지는 거 같이. 그는 근원 사건 2에 해당하는 0에 해당하는 게 결국 뭐야? 0에 해당하는 게 tt가 0이라고. 1이 뭐야? h, t, t, th가 1이라고 알겠니? HH가 뭐라고 이러고 맞지? 그러니까 이 시행에서 동전 앞에 나오는 횟수를 x라면 x는 여기에 값에 하나를 가지는 변수잖아 맞지? 그래서 인마들은 뭐야? 확률 변수라고 맞지? 근데 인마일 때 확률이 4분의 1이고 인마일 때 확률이 4분의 2고 인마일 때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 확률이 달라지지. 그래서 확률을 변화시키는 수다. 이렇게 기억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근데 정확한 수학적 용어는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표로 나타내야 되고 보통 이사는 표로 나타내요. 알겠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요. 왜냐면 불연속적이니까. 알겠지? 불연속적이니까 막대 그래프.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이제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 확률 질량함수랑 식으로 나타내지. 그래서 px가 x번 일어나면 몇 번씩 이제 동전 두 개잖아. 두 번 중에 x번 일어난다고 했지. 첫 번째 나오는 놈이 2분의 1의 뭐야? x번. 그 다음에 2분의 1의 뭐야? 2 마이너스 x번 맞지? 근데 이게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4분의 1에서 이렇게 적어줘. 상관없는 거죠. 나는 x가 있는데 k로 해도 상관없고 맞지? k는 0부터 2까지. 오케이? 자, 기대값과 평균과 틀림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시간 좀 있나? 올려. 1시 반에 수업.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수업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네가 공부할 시간이 있냐고.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문제가 하나도 안 풀어줄 거라서 네가 문제를 풀어보고 얘한테 내일 수업 들으면 좋아서 그래. 왜냐면 여기는 문제 푸는 게 시간 아깝다. 네가 푸는 게 나아. 알겠지? 문제지만 안 풀어주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과 평균이다.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의 다른 말이 기대값이야. 그래서 평균을 m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한다는 게 뭐죠? expect라 하잖아. 그래서 기대값 2의 x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다른 말로 expectation이라고 부르는 expectation. 그래서 EX라고 부른다고. 그럼 우리가 왜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도수의 총합을 총도수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확률의 뜻이 뭐예요? 총도수로 나누는데 도수들을 총도수로 미리 나누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는 뭐야?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평균이 돼.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총도수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각각의 도수를 총도수로 나눈 게 확률이잖아. 그럼 확률 변수는 이미 총도수로 나눠놨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별량 곱하기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바로 그게 평균되어버린다고.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겠니? 오케이?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겠니? 분산은 별량에서 뭐야?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맞지? 그다음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거기에서 확률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거기에서 확률을 곱하면 되겠지, 맞지? 먼저 이걸 기호로 표시한다면 시그마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서 얘를 좀 풀어서 적어볼까?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풀어서 적어보면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얘는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때 말한 x의 제곱이고 맞지? 네. 그럼 얘는 평균이잖아. 네. 그러니까 2배 평균 제곱에서 얘는 확률의 총합이잖아. 언제나 1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m제곱.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뭐야? 평균 제곱을 빼면 분산.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알겠니?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의 제곱분 시험이는 뭐야? 표준 편차 맞지? 자, 요거는 숙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때랑 똑같이 다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제 분선은 요 기대까지 한번 되겠죠. 한번 꼭 해봐. 알겠지? 안 해도 되겠지, 쌤이. 쌤이 그때 그걸로 했는데 증명은 제발 되어 있네. 맞지? 다 되어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뭐야 151까지가 다 증명을 다 적어놔. 꼭 해보세요, 알겠지? 한참 끝.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개념 끝. 개념 문제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주머니에 흰 공이 7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 임의로 5개의 동시에 가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네, 맞지? 네. 그럼 흰 공은 당연히 뭐야? 붉은 공이 흰 공이 7개니까 붉은 공 5개 거니까 x는 뭐야? 0부터 5까지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5개일 거니까 5개인데 흰 공이 봐봐. 7개니까 5개 이상 있기 때문에 5가 가능한 거야. 네. 근데 붉은 공이 몇 개야? 3개. 3개이기 때문에 흰 공은 최소 2개는 선택돼야 한다. 어. 흰 공이 0개일 수는 없다. 음.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잡을 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x는 당연히 공을 5개 뽑으니까 흰 공이 5개, 0개부터 5개겠지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될 거야, 맞지? 네. 근데 봐봐, 흰 공이 5개 이상 있어야지 5개가 가능해. 근데 흰 공이 아무리 5개 있다고 쳐도 붉은 공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 있기 때문에 얘는 흰 공이 최소 2개는 걸린다. 그럼 먼저 확률 분포 풀어가면 먼저 px가 2일 때 확률, px가 뭐야? 3일 때 확률, px가 뭐야? 4일 때 확률, px가 뭐야? 5일 때 확률. 이거 뭐야? 이거 맞지? 자, 2일 때 확률이야. 2일 때는 공은 총 몇 개 있어? 10개 중에서 몇 개 뽑아? 5개 맞지? 네. 근데 흰 공은 7개에서 몇 개? 2개. 그 다음 붉은 공은 뭐야? 3개에서 3개.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니? 뭐를 구하는 거? 확률 질량 함수. PMF를 할게요. 맞죠? 프로그레시브 매그네티브 펑션이라 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알겠죠? 우리가 질량이 매스매틱인가 이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간단하게 PMF라고 해요. PMF라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알겠죠? 그럼 확률 질량 함수 구하는 걸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럼 PX가 X일 때 값이에요. 맞지? 맞지? 그럼 얘는 결국은 몇 개예요? 10개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5개를 뽑으면 돼. x는 7개에서 뭐야? x개를 뽑고 나머지 3개에서 뭐야? 5-x개를 뽑으면 된다고 맞지? 맞지? 그럼 이제 x는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알지 0부터 아니고 2부터 어디까지? 3, 4, 5. 지훈아 작은 강의실에서 문제 풀든지 아니면 오늘 할 거 조금 네가 질문하고 싶은 거 좀 보고 있어. 수업 10분 있으면 네 거 시작하면 되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든다면 표는 이래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거 얘는 안 찾았잖아. 이거 질량 함수. 그러니까 이걸 찾는 습관을 들이시고. 알겠니? 이제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곱하고 다 다음 평균. 맞지? 맞지? 그럼 평균 구할까? 2분의 7, 3.5네? 편차로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3.5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맞지? 그치? 별로 어렵지 않은데 분산은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구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 오케이? 거기 확률 질량.
표준 편차 구하라면 여기에 뭐 쉬운데? 루트. 그럼 얘는 뭐야? 6제곱근 6분의 루트 21. 루트 15. 알겠니? 이형 분포 내일 할 테니까 있잖아.